네, 안녕하세요. 신현진의 신경안과.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경안과 합병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시력저하, 과연 백신 때문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조회수도 2만 회가 넘었었고 댓글도 거의 200개 가까이 달렸던 걸로 봐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백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백신의 부작용이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몸에 또 우리 눈에 어떤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2020년 제가 미국에 신경안과 연수를 왔을 때 사진인데요. 정말 마트가 텅텅 비었던 기억이 납니다. 휴지를 구하기 어려워서 저희 가족끼리 휴지 떨어지는 날이 우리가 귀국하는 날이다 막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삶의 정말 많은 부분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 또 온라인 강의, 또 학회도 요즘엔 다 대면으로 하지 않고요.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또 몸과 또 우리 눈, 또 우리 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면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이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리셉터 2, 우리가 이제 이거를 타입 ACE2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ACE2 리셉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ACE 리셉터 2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비2라고 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유행했던 사스코비1이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접촉점이기도 하고요. 이 리셉터를 통해서, 이 수용체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접합을 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이 ACE2 수용체는 우리 몸의 폐, 그 다음에 혈관, 그리고 심장, 그리고 콩팥, 그리고 이제 장에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역시 뇌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은 우리 전신 또 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경계에 침투하는 경로를 보시면은 우리 코에 있는 우리 후각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이제 올팩토리 널브라고 하는데요. 이 코에 있는 후각신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신경을 타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 신경 말단에서 신경과 신경계에서 분비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을 통해서 다른 신경들을 감염시키고요. 이것들은 이제 뇌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게 밑으로 와서 다른 신경들을 또 감염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 감염된 바이러스의 통로는 우리 뇌 혈관 장벽이 있는데요. 이걸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하는데 이 혈관 장벽을 깨뜨려서 많은 염증 물질들이 이제 뇌에 직접적으로 침투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이런 혈관 장벽을 망가뜨리고 또 뇌피스토를 파괴하고 바이러스가 직접 뇌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염증 세포들 우리가 백혈구라고 하죠. 이런 백혈구들이 또 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마라고 해서 꽤 유명한 저널인데요. 제목이 Neurological Manifestation Among Patient Hospitalized COVID-19입니다. 즉,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서 어떤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인데요.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요. 총 3,744명, 굉장히 많죠. 이 환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약 80% 가까이에서 신경학과적인 이제 증상이나 징후들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특히 증상을 보니까 환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후각, 냄새를 못 맡겠다, 미각 이상, 맛을 못 느끼겠다 이런 이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마른 기침이 나오는데 두통이 심하고 아니면 이제 맛과 미각이 좀 커피 맛이 옛날 같지가 않다 하면 내가 혹시 코비드 바이러스가 아닐까 한번 여러분들이 거꾸로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가장 흔한 신경학적 사인, 이제 징후죠. 이건 의사들이 직접 환자를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징후라고 하는데요. 가장 흔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의식 저하나 아니면은 이제 말이 어눌해지는 그런 급성 뇌병증 증상이 가장 흔했고요. 그 밖에도 이제 혼수, 의식이 떨어지고 뇌졸중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더 입원 기간이 길고 또한 심지어는 사망률까지도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런 증상이 일종의 우리가 워닝 사인이다. 레드 플래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학 합병증은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비드 바이러스의 합병증은 우리가 감각신경계와 또 우리 몸의 운동신경계 이 두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먼저 감각신경, 즉 보는 데 관련한 신경이죠. 감각신경 영향을 미치면은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보고가 이제 염증성 시신경 병증인데요. 72세 여자 환자분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10일 후에 양한 시력저하로 오셨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각, 빛만 겨우 알아보는 정도까지 시력이 떨어졌다고 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치료 후 양안이 시력이 0.6까지 호전된 케이스가 보고된 바가 있고요. 이분은 35세 여자 환자, 코로나 바이러스 6주 뒤에 오른쪽 시력이 광각 인지까지 떨어졌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피검사했을 때 옛날에 우리가 시신경병증의 감별 진단에서 시신경 척추염, 우리가 NMO라고 하는 그 병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이제 아쿠아포린4 항체 양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혈장 교환술까지 시행했지만은 시력 호전이 없이 여전히 광각 유에 머물렀던 케이스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 26세 여자 환자, 양안의 통증과 또 마른기침, 시력 저하로 왔었고요. 검사해 보니까 이분은 양안의 시신경이 다 이렇게 부어 있어서 보니까 모구항체란 시신경염의 항체 양성해 보였었고요. 이분은 스테로이드 치료 후에 시력 0.6까지 호전된 케이스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중추신경계 염증이 생기면은요, 이 뇌 척수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뇌압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뇌압 상승, 또 그로 인한 양안의 시신경 부종, 시력 저하, 두통 이런 걸로 왔던 분이시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혈관이 망가지죠. 혈관이 망가지면서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혈액 응고인자들의 어떤 부조가 생기기 때문에 혈전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대뇌 정맥 혈전증, 혈전이 생겨서 정맥이 막히니까 이게 물이 잘 안 빠지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뇌압이 올라가고 두통이 심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케이스들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운동신경을 보겠습니다. 운동신경은 그냥 움직이는 거죠. 뭔가 움직이는 운동신경인데요. 여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안구운동 장애입니다. 눈이 안 움직이는 거죠. 눈이 안 움직이니까 이제 복시, 둘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보고된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6번 신경마비, 눈이 바깥으로 안 움직이고 눈이 이렇게 안으로 몰리게 됩니다. 몰리는 사시가 발생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뇌신경마비, 3번 뇌신경마비는 눈이 이제 위, 아래, 안쪽으로 안 움직이면서 동시에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적었던 것은 이제 4번 뇌신경마비가 발생했었던 것이 가장 적게 보고되었습니다. 4번 뇌신경마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회선복시, 물체가 기울어져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러 피셔 증후군이라 해서 이거는 환자분들이 이제 걸음걸이를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면서 그 다음에 또 눈꺼풀도 처지고 눈도 잘 안 움직이는 그런 병인데요. 이런 밀러 피셔 증후군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12명에서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평균 나이는 50세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10일 후에 발생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운동 실종, 또 시력 저하, 또 안구 운동 장애 이런 것들을 동반했었고요. 이런 분들은 모두 다 치료 후에 또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신경학과적인 그런 영향들은요. 그 기전은 첫 번째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 바이러스가 직접적인 독성이 있죠. 이게 신경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뇌를 침투해서 만드는 그런 영향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염증성이라 하는데 바이러스 감염이 있으면 우리가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그러죠. 사이토카인들이 분비됩니다. 백혈구가 바이러스랑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 그 사이토카인들에 의한 어떤 문제들, 또 감염 후에 면역체가 바뀌는 거죠. 혼란이 생깁니다. 면역체계의 변화 및 불균형,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혈관계를 망가뜨려서 뇌피세포를 망가뜨리고 이로 인한 혈전 현상, 이런 기전들에 의해서 우리 뇌와 또 신경학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치료제가 없었죠. 이게 우리가 바이러스 증식 같은 경우는 막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요즘엔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체내 바이러스 전반적인 우리가 바이럴 로드라고 하는데 바이러스 양을 줄이는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있었고, 또 염증이 심하게 사이토카인들이 증식 올라가고 염증이 심할 때 그런 염증 반응을 낮춰주는 우리가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과거에 무기였다면은요. 최근 들어서는 더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무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이제 팍스로비드의 주 성분이 되는 니마트레비어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 해가지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그 단백이 있습니다. 그걸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는데 여기에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결합하는 항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티가기비맙이라는 항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체내 바이러스 양을 줄여주는 그런 물질들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드디어 마스크를 2년 만에 벗게 되었습니다. 저도 올 때 이제 밖에서는 다행히 이제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고 와서 또 실내에서는 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실내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100% 안심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바이러스 등이 보고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에서 계속 증식하고 있고 또 확산되고 있고 이런 소식들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이제 백전백승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어떤 신경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정확히 알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효과적인 대처도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마지막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여러분들의 몸과 눈과 뇌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